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이 지난 주말에 급락해서 전저점 근처까지 빠졌죠. 자,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기술주들이 좀 올라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요게 만약에 또 이탈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맞았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한 3% 정도 하락하고 코스닥이 3.01%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 일본 증시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빠졌습니다. 4.0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 역시 마찬가지 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동반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 내부에도 조금 좀 되게 좀 큰 이슈가 좀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빠진 요 부분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있었죠. 자, 뭐 시장이 트럼프 한마디에 관세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트럼프 관세는요, 이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위험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협상용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협상용만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뭐 5월 말 정도면 또 뭐 정부 디폴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트럼프는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세 26%인데 자기 임기 때 법인세 30% 넘었던 법인세를 깎아줬죠. 법인세 우리 더 깎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이라든가 또는 그 과거에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뭐 시작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했지만 바이든 정부까지 쭉 이어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효율부라는 걸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 막 자르잖아요. 공무원들 자르고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를 물리면서 그걸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100%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자,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 또 긴급 속보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전 세계에다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뭐 이거 우방국이건 뭐건 그리고 미국에 흑자를 냈건 적자를 냈건 간에 상관없이 20%를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는 협상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과거에 뭐 트럼프 행정부 이전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각국별로 얼마의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이 부분은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 있겠죠. 자, 일단 트럼프가 하도 시끄러워서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미국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 미국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누른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 주말에 나온 경기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CPI는 월 초에 나오는 거니까 뭐 요거는 벌써 이미 나온 지표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PC가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 PC 헤드라인 PC는 2.5 정도가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거 1월분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근원 물가 이게 소비자 물가인데요.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PC는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에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는 PC라는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 헤드라인 PC 말고 근원 물가를 봅니다. 이 헤드라인 PC에서 변동폭이 좀 큰 에너지나 식료품 이런 걸 제외한 게 근원 물가인데요. 자, 근원 물가를 보시면 지금 2.8 나왔죠. 요것도 1월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분도 2.6이었어요, 원래. 근데 발표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발표할 때 그게 잘못됐으면 수정치를 내보내죠. 자, 보면 1월분 물가도 마찬가지 2.6에서 2.7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건 2.8이 나왔어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요것도 지난달에 수정이 돼서 2.9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쪽에서 2.8, 2.6, 2.7 이러면서 물가가 좀 잡히는구나 했었는데 지금 요거 순전히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2.8이 나왔고 월별 물가를 보게 되면 근원 PC 월별 물가를 보면 0.4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직전 1년 동안 없었던 수치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야, 이건 물가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겠구나.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누른 상황이었었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잽 한 대 맞았는데 결정적으로 또 한 대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은 게 이거였었죠. 미시건대에서 나온 지표입니다. 이거는 예비치가 있고요. 예비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예비치는 월 중에 나오고요. 확정치는 월 말에 나와요. 제가 이 예비치 나왔을 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건 확정치입니다. 보시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57.0이 나왔어요.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낮을 때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자, 이때는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좋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석 달 연속해서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57 정도가 나오고 소비자 기대지수가 52.6이 나왔어요. 소비자 평가지수가 63.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비치 나왔을 때도 야, 이거 조금 진짜로 피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자, 요거는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폭이 왔다 갔다 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듯이 그 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도 미국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죠. 자, 근데 이거 확정치마저 미시간대 소비자 지표들 확정치마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었었죠. 기대 인플레입니다. 자,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가 있는데요. 자, 1년 기대 인플레가 보시게 되면 5.0이 나왔어요. 이때 3.2, 3.3 이렇게 되다가 4.3으로 훅 올랐다가 이번 달에 조사했을 때는 5.0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5.0 이 숫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1년 기대 인플레, 1년 뒤에 한 5% 정도 될 거다 인플레가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자, 근데 이게 더 좀 심각하죠. 자, 1년 기대 인플레는 우리 과거에 2022년도에 그때 미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금리를 막 두 번, 세 번 막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5% 이상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도. 자, 근데 이게 더 심각했던 겁니다. 5년 기대 인플레를 보시게 되면 여기 4.1이 나오죠. 이거는 2022년도에 그 미국 물가 그렇게 올라갈 때도요. 미국에서 이 5년 기대 인플레는 야, 이러다가 금리를 막 올리면 인플레이션 잡히겠지. 그러니까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질 않을 거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3%대 정도였어요. 3.6 높을 때 3.7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4.1%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확 얼어붙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자, 요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경기 침체 하에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이렇게 급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신경은 많이 쓰이는 그런 지표긴 합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그 배워야 산다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로 갔을 때 그때는
기본으로 고점 대비해 갖고 뭐 50%씩 이렇게 지수 자체가 반토막 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IMF 쪽에서도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은 커지고 있지만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뭐 신경을 좀 쓰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이 트럼프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해외 요인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각국별로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대외 요인들, 트럼프에 의한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차츰 이렇게 해결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걱정되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보셨듯이 뭐 일본이 4% 넘게 빠졌죠. 그리고 대만이 한 4.2%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양시장 모두 3% 정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 많이 빠졌어요. 일본, 대만, 그다음 미국 고점에서 올해 연초보다 10% 이상 다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한 3% 정도 플러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시작할 때 주가보다 한 3% 정도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반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게 잘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얘기는 조금씩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명인들여복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드린 말씀이 있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외 없이 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현금 조금 확보를 해두세요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작년에 급락하기 전에 그때도 좀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빠지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식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직 올라가기만 바라죠. 위쪽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2000년부터 파생시장에 몸을 담았으니까요. 지금 올해로서 만 25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아래 위로 좀 촉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습니다. 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내부 정치 상황 또한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더 걱정되는 건 해외 요인들보다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국내 상황이에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에 대한 결과가 뭐 3월 초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한 주 넘기고 두 주 넘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일까지 4월 1일이죠. 그 헌법재판관 한 분, 지명 안 한 분이요. 그분 임명을 해라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올 탄핵 장관들 올 탄핵 이런 얘기도 하고요. 줄 탄핵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국무회의 자체를 지금 장관을 5명 정도 더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못 한대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5명 정도를 더 탄핵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못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거부권 못 쓰게 하려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헌법재판관 오늘 법사위를 좀 봤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안을 헌법재판관 임기가 되더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그 연장하는 법안 그런 걸 통과시키는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걸 풀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일을 정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가진 않겠죠.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 사정,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너무 신경 쓰여요. 자, 그 다음엔 섹터로 이 코스피 시장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22평선을 지켜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탈하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수급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수급 상황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한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6,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이틀 동안, 이 거래일 동안 2조 2천억 정도를 매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했는데요. 그 규모가 꽤 큽니다. 자, 이때 금요일부터 조금 쎄한 그런 시장이었었죠. 자, 목요일부터. 목요일 날 외국인들 한 3,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때 그런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핵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900억 팔고 7,900억 팔고 오늘 9,720억 정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지지선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2,500이라는 지지선 이 부분은 깨버렸고요. 자, 다음 지지선은 이 전 저점 이쯤 라인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2,440에서 한 2,450포인트 정도 그 정도 10포인트 정도 상관을 두고 2,440에서 2,4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가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지선은 지켜지는지 꼭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별반 다를 게 없죠. 자, 코스닥 시장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연봉인데요. 윗꼬리 좀 달고 지금 여기 작년에 끝났던 가격대 그 가격보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은 역시 상당히 좀 이 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 지금 한 3일 연속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매도 규모도 오늘은 꽤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이렇게 빠진 걸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 가능성도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지난주에 현금 좀 확보해 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주식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쓸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정도에 그 기일을 선고를 해주게 되면요. 언제쯤 우리 심판할게라는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주게 되면 주식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조금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이 오늘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래 끌었네요. 자, 업종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쪽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 6개월 이상을 2차전지 쪽 얘기를 안 하다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또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 말씀드립니까?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밸류에이션하고 성장성 이런 거 다 고려한 투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온다. 본격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삼성 SDI를 제가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삼성 SDI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뭐 소재 쪽들 이런 쪽들 물론 뭐 업황 개선되면 그쪽도 좋겠죠. 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런 셀업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가. 그리고 고점을 찍은 건요.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랬다가 쌍봉 비슷하게 나왔죠. 자,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삼성 SDI보다 훨씬 늦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 시 이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는 PBR 기준으로 0.7배가 안 됩니다. 즉 안 좋아져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업황 좋아지면 제일 빨리 움직일 종목이 삼성 SDI. 그리고 제일 안전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 SD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산 섹터 한번 볼게요. 방산 섹터 역시 제가 작년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3월 5일 정도에 말씀드리고 얘기 안 드렸을 겁니다. 자, 이 방산 쪽 길게 보면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국내 전국 안정이 필요합니다. 방산 섹터들 뭐 계약 체결할 때 총대 메고 사인할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할 본격적으로 나서서 협상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LIG 넥스원인데요. 자, 이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은 저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 새로 생기고 그렇게 되게 되면요. 미국의 5조 정도 규모의 비궁이라는 대한미사일이에요. 소형 고속정 잡는 미사일인데 이런 것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국이 좀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면 방산주들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탑픽은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로봇 쪽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자, 로봇 얘기를 매주 안 빠지고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다가 한 2월 하순 정도 그리고 3월 초 그때부터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근데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대장주 쪽 살아남을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살아남을 종목들 대장주 뭐 이런 거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잡지 마시고요. 분할해 갖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보통 보면 아주 강하게 막 올라왔던 종목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시게 되면 LF 파동 이론에도 나오죠. 저 황금 비율을 계산해 보면 보통 38.1% 정도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고점 42만 9천 원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해 보면 26만 5천 원 정도 지금 뭐 현재 가격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이탈하게 되면 한 50% 정도 조정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뭐 고점에서 38%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고요. 삼성에서 사족 보행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비, 보안 쪽에 사족 보행 로봇 플랫폼을 레인보우 겁니다. 이용해서 그 사족 보행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멘트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번 주 우리나라 굉장히 커다란 기로에 서 있는 시장입니다. 뭐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헌재의 탄핵에 대한 결정하는 날짜 이거를 헌재가 공지해 준다라면 시장은 저는 주식을 살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주식을 못 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언제 판결할게라는 얘기만 해줘도 시장은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